안녕하세요. 귤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현재 4학년 2학기 과학 2단원 물의 상태 변화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소단원 1단원을 끝냈단 말이죠. 그죠? 소단원 1단원은 물의 상태 변화, 증발과 끓음을 배우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실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영상을 보신 분은 꼭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앞에 거는 교과서나 문제집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딱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종이 한 장을 딱 내서 쫙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단원 부분은 1단원보다 외우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더 1단원보다는 수월할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2단원 물에 제가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영향을 받네요. 쓰는데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죠. 그쵸? 그래서 소단원 1단원은 물의 상태 변화와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저번 시간에. 그쵸?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와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의 상태 변화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아는 고체는 얼음이고 액체는 물, 그 다음에 기체는 수증기죠. 각각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음 같은 경우는 어떻죠? 단단하고 차갑고 그리고 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만질 수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형태가 없죠. 여긴 또 형태가 있죠. 추가적으로. 이거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쓰면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만질 수 없고 그 다음에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흘러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수증기 같은 경우는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쵸? 만질 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는 고체, 액체, 기체,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세 가지로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걸 배웠냐면요. 우선 물의 상태 변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요. 얼음에서 물이 될 때 그 다음에 물에서 얼음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부피나 무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이게 물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교체가 첫 번째면 두 번째가 얼음물, 물, 얼음이 됐을 때의 변화가 두 번째고요. 크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증발과 끓음이에요. 증발과 끓음. 이거든요.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요거를 저희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증발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용어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의 용어의 뜻은 찾아봤었죠. 그러면 증발이 딱 봐도 그 한자어잖아요. 그러면 이 한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발의 뜻은 우선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그런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듯이. 근데 여기 요 한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찔증, 필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찔증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 중에 김이 오르다 또는 데우다, 찌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김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증발이겠죠. 발 한번 봐보면 필발이거든요. 피어오르다 할 때 그 발이에요. 그래서 피다, 일어나다 라는 거니까 어떤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가 바로 증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끓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끓음은 딱 한글같이 보이죠. 그래서 한글이에요. 그래서 끓어오르다 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증발이나 끓음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은 증발하고 끓음.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는 서로 동일해요. 증발이나 끓음이나. 그쵸? 근데 서로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선 증발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이제 기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이고, 끓음 같은 경우는 표면도 그렇고 물속에 물 분자가 액체였다가 기체로 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증발 같은 경우는 이런 증발 현상이 서서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화 현상이 서서히 진행돼요. 기화라고 하는 건 기체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기화 현상이 서서히 진행돼요. 기화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끓음은 기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거든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 영상을 그 속에 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 듣기에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떤 걸 실험을 했냐면요. 우선 물에서 얼음이 되는 현상을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얼음이 물로 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을 냉동실에 얼려서 하루 지난 후 관찰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관찰을 하려고 했더니 엎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아랫부분이 이제 통통하게 팽창돼 있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서 있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얼음을 실온에 두었더니 녹았죠. 녹아서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 물방울이 되게 많이 생겼죠. 추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건 이 옆면이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쏙 들어가는구나. 부피가 이렇게 확 주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요구르트도 똑같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냉동실에 넣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요구르트도 역시 가만히 혼자 서 있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봤더니 아랫부분이 도톰하게 팽창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했구나를 알 수 있었고, 요구르트는 위에 부분도 약간 팽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게 통통해졌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르트를 딱 세워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구르트가 약간 오뚜기처럼 움직이는 게 관찰됐어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래가 좀 이렇게 통통해져 있어서 움직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끓여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근데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완전 활발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표면에 그 수증기도 조금 있어요. 김으로써 나타나죠. 수증기가 조금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잔잔하게 보이다가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반응이 굉장히 격렬해졌거든요. 아랫부분에서 온도가 데워지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랫부분에서 그 물 분자가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김도 점점점 많아지고 물 분자의 운동도 점점점 활발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끓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부분이 우퉁불퉁해지면서 끓고 김도 더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한번 실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우선 시험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관에 물을 한 반 정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개로 막죠. 그다음에 이 시험관에 무게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무게 측정. 이제 그 다음에 이 시험관을 어디다 두냐면요. 비커가 있는데 비커에 얼음이 많이 있어요. 이 얼음이 많이 있는 곳에 이 시험관을 넣게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시험관에 얼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물이 있었던 시험관이 이쪽이 얼음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얼음으로 변한 이 시험관에서 그 높이가 어떻게 됐는지 관찰하고 무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었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투입된 뭔가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뭐 물을 이렇게 투입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무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엇이 변화가 있죠? 바로 부피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얼음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왜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물 분자의 특이한 그런 특성 때문이거든요. 물은 H2O잖아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분자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면 O가 있고 이렇게 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물이에요, 물. 근데 이 물에서 얼음으로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육각형의 구조를 띠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O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산소예요, O는. 그래서 여기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H가 이제 가 있고, 이제 남은 H는 이제 이쪽에 있겠죠. H.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은 H는 이렇게 있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2개는 이제 수소결합이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빈 공간이 되죠. 그래서 부피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잖아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막 그 공기 중에 막 있으니까 그 양 대비 부피가 엄청난 거죠. 그 액체는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동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만큼은 아니지만 액체도 부피가 고체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뭉쳐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이지만 엄청 밀도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단단한 상태예요. 그러면 요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더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피가 더 크죠. 그래서 물에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물이 들어간 요구르트나 음료수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피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 왜 소금을 넣을까요? 그냥 여기 얼음만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열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은 어는 점이 0도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만약에 실온이라면 뭐 36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2개가 평형을 이루는 건 18도 정도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얼음이 생성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더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소금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이고 소금물의 어는 점은 더 낮거든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순수한 그런 물질의 어는 점은 0도씨예요. 근데 물 더하기 소금을 넣었죠. 그러면 혼합물 어는 점은 요거보다 더 낮은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선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소금을 넣게 되면은 우선 이 얼음이 물로 변하겠죠. 실온에서. 그쵸? 그러면 얼음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음이 물로 변해요. 그러면 얼음은 차갑고 물은 덜 차갑죠.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물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물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온도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얘가 흡수하니까 주변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건 맞는데 이 얼음에서 물로 이렇게 변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아지게 하는 것보다 어는 점 내림 현상,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소금이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 자, 소금물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0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얼음이 생성될 수 있는 온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거의 뭐 냉동고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온에서 이렇게 냉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줘서 이제 얼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여기 너무 복잡해서.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얼음이 생성된 요 시험관을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얘가 녹겠죠. 그러면 그때 무게하고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죠?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뭔가 투입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는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얼음에서 물로 갈 때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실험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물의 증발 현상을 이용한 고추 말리기입니다. 여기까지 4학년 2학기 2단원 물의 상태 변화에서 소단원 1단원 물의 상태 변화, 증발과 끓음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응결과 물의 상태 변화 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